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4년 8월 10일 함께 배우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반도체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뭐 아시겠지만, 다른 이제 그 우주항공 끝내고 다른 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사이트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기존에 좀 재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메리츠증권에서도 이제 AI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이제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조금 이제 그 참고해가지고 뭐 이 실제로 뭐 트럼프가 될지 모르지만 뭐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전략은 좀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과 반도체를 서로 이제 차지하려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반도체 AI 맨해튼 프로젝트,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까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챗 GPT한테 맨해튼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잘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패권 국가의 역사는 기술 권력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요즘에 강연회를 좀 여기저기 많이 다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항상 이런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그 자료 중에 일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 패권 국가의 역사를 보시면 기술 권력의 역사고, 미국과 소련, 미국과 일본, 미국과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죠. 예, 이게 계속 경쟁 하는데, 세상에 뭐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태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들 뭐 패권 국가에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결국 다 몰락했어요. 영국도 있었고. 근데 미국은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예, 절대적인 이제 패권 국가로 군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보시면 소련, 일본, 뭐 소련은 우주 전쟁에서 아웃됐죠.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 전쟁하다가 아웃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굴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예, 미국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럼 왜 이러냐?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는 도전을 해요, 미국에. 예, 근데 다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보시면 요게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랑 아폴로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옛날에 1900 그때 30년대인가 40년대 오펜하이머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원자폭탄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자폭탄 이용해서 일본에 2발을 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걸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에 정말 무서움을 보여줘 버렸죠, 그냥. 예. 과학기술이 이렇게 무섭고, 미국에 대항하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정말 참혹했지만 결과를 보여준, 예,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게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 이제 뭐 저번에 우주항공 시대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때도 이제 달나라 가는 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인공위성은 소련이 먼저 띄웠죠. 근데 이제 결국 다른 미국이 갖고 저렇게 도장 찍고 옵니다.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아폴로 프로젝트. 근데 이것도 원인이 소련보다 뒤처지니까. 예. 그래서 결국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성공을 해버렸죠. 그래서 또 각인을 찍어요. 그래서 소련은 결국엔 또, 사실 소련이라는 나라는 뭐
결국 1970년대 이후로 이제 미국에 점점 밀리게 되고, 이제 80년대에는 소련도 붕괴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절대 강자가 됐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즘에 또 저번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뉴 맨하튼 프로젝트, 그러니까 AI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저도 예전에 몇 번 이렇게 강조드렸던 책인데, 칩 오라는 뭐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고, 뭐 반도체 얘기보다 막 정치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크리스 밀러 교수가 했던 얘기는 반도체 미국 거다. 근데 누가 승자가 될 거냐? 여기에 뭐 여러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그리고 헨리 키신저는 지금 이제 사망했죠. 정말 유명한 옛날에 덩샤오핑과 닉슨 대통령이었나요? 그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해준. 아무튼 미국 국무장관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제 헨리 키신저. 이 사람이 이제 AI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미중 갈등은 세계 3차 세계대전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뭐 사실 총만 안 들었지 매번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전쟁이 뭐 반도체 가지고 하는 전쟁일 수도 있고, 관세 전쟁도 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모르지만 뭐 사실 뭐 해리스가 된다고 이걸 안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AI 맨해튼 프로젝트는 뭐냐면 AI 모델을 연구해 가지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기술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AI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중국도 알아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결국 AI. 그러니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때는 뭐였죠? 이제 전쟁 때 원자폭탄으로 끝을 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 우주 전쟁. 그 다음 전쟁은 이제 AI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트럼프 진영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아마 그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여러분이 방송 이제 보시는 이틀 전에 이 뉴스가 나죠. 그래서 팔란티르라는 이제 회사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이 회사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데이터 같은 거 분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군사 이렇게 뭐 어떤 위성 사진을 딱 보고 아 여기에 뭐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러시아군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것도 파악해 주고, 북한군이 뭐 러시아에 무기 수출한다 이런 것들도 아마 그때 영상을 제가 영상 보니까 그 위성 데이터로 잡아내더라고요. 근데 이 팔란티르란 이제 회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AI 프로젝트에 협력하겠다. 요게 떴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요 국가 안보 작전을 위한 기밀 네트워크에 이런 이제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언어 모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정부나 그 기밀 클라우드 환경,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 근데 그거를 운영할 때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언어 모델 AI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데, 이거는 아무나 쓸 수가 없고 정부나 이제 군사보안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이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게, 이렇게 어쨌든 민간 기업이지만 팔란티어는 이제 정부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군하고도 미국.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 민간과 군이 이제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결국 이 맨하튼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이 맨하튼 프로젝트는 트럼프 쪽에서 뭐 얘기가 나온 거지만, 어쨌든 미국은 AI를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안보 목적으로도 쓰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뭐 거품이다 아니다 논란들은 너무 많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런 협업들이 여기서 끝날까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AI 그래 투자는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고 언제 돈 벌래? 어디다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해요? 반도체가 필요하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컸죠. 화웨이 스파이칩 사건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칩5라는 책에도 나왔던 내용을 제가 이제 아마 재구성해 본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화웨이가 통신 장비에다 스파이칩을 넣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극대노를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중국 기업은 심지어 이제 TSMC한테 만들어주지 마. TSMC는 깨갱했죠. 예, 뭐 알겠다. 미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SMIC, 그 다음에 여기가 파운드리고 하이실리콘.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하면 옛날에 TSMC가 만들어줬어요. 중국의 반도체가 많이 갔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미국 고객사가 TSMC로. 그러니까 우리 삼성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도 억울할 수는 있어요. 안보 목적에서 대만을 밀어줬다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뭐 증명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예. 이게 뭐 명확하게 뭐 증명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TSMC는 이제 저 중국과의 거래를 끊어버리고 이제 미국 고객사를 몰아줬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중국 화웨이는 이 반도체를 TSMC로부터 못 받으니까 누구로부터 이제 받죠? SMIC.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근데 여긴 능력이 떨어지죠, 사실.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TSMC 끊고 그 다음에 화웨이 CFO 이게 이제 화웨이 창업자 딸로 알려졌죠. 그래서 멍한저우를 체포해버렸고, 예. 그래서 캐나다에 아마 구금시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명한 이제 화웨이 스파이칩 사건이 터져 이걸 계기로 미국이 중국을 대대적으로 반도체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반도체 전쟁을 시작을 했고 이게 예전에 이제 권석준 교수님이 썼던 그 신문에 아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아마 이게 작년에 썼던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 보좌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반도체는 전력 승수 요인이다. 이 반도체 첨단 반도체가 있으면 예, 월등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의 필수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안보예요, 안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를 너무나 잘하는 국가지만 이게 정말 한국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잘한다는 게 다행이죠, 진짜. 예. 이게 국가 안보에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우리 한국을 사실상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안보기 때문에 특히 메모리 쪽은 뭐 한국이 최강국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있으면 전력 승수 요인이고 첨단 반도체 있으면 이제 명중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에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AI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무기에 이걸 탑재시켜서 중국과 미국이 만약에 전쟁하면 중국이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중국이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상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2015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제조 2025라는 걸 발표하죠. 그래서 그때 뭐를 하죠?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양자 컴퓨터. 근데 이 중에 반도체 빼고는 다 성공했어요. 그죠? 예. 뭐 양자 컴퓨팅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만 실패했습니다. 예. 2차 전지도 못하길 바랬죠. 우리 입장에서. 예.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힘든 거 중에 하나도 중국이 너무 잘하니까 참 힘들죠. 경쟁에서. 예. 근데 어쨌든 반도체는 중국이 여러 번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됐죠. 예. 근데 어쨌든 옛날에 마이크론까지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론 인수했으면 정말 끔찍하죠. 우리 한국 입장에선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만약에 중국이 마이크론 인수했다면. 예. 그러니까 뭐 상상만 해도 이건 정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에는 굉장히 안 좋겠죠. 예. 근데 어쨌든 미국 정부가 막아서 못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화웨이에 미국 반도체 공급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 내렸고 블랙리스트로 SMIC 파운드리 제재 들어갑니다. 그 바이든도 대중국 투자하지 마라 이거 제한하는 반도체 시험법. 예. 그래서 반도체 전쟁은 진행 중이고요. 미국, 유럽 또 중국도 좀 130조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뭐 이 해리스 요즘에 해리스가 또 앞선다는 얘기도 나오죠. 근데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이겨서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 사실. 근데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결론은 예, 어쨌든 중국 반도체 규제는 똑같아요. 해리스 된다고 바뀔 건 없습니다. 예, 결국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이건 대선과 상관없는 예, 계속 이어지는 이슈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반도체 굴게 하는 거 아시죠? 일단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사지만 그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 화웨이 중심으로 계속 키우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익이 급증하기 시작을 하죠. 다시. ASML의 CEO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 너네 그렇게 중국 자꾸 막으면 중국이 계속 독자적으로 반도체 개발할 거다. 절대 포기 안 할 거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근데 그 얘기가 맞았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AI 굴기와 반도체 자립 시도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된 중국의 AI 기업이에요. 8배가 늘었어요. 2018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중국에 엄청난 그 스타트업들이 많죠. 그리고 어떤 기술은 미국보다 앞서가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AI를 지금 굴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못하는 게 반도체 자립이 안 돼 있어요. 예. 첨단 반도체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막 그 삼성 거 뭐 HBM2 가져갔니, 엔비디아 거 뭐 수입하고 있니, 막 이런 뉴스들 막 나오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 없으면 AI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도 하고. 그래서 무섭죠. 이런 거 보면 중국이 AI를 저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반도체까지 자립을 해버리면 경쟁인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부담되고, 미국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AI를 하는 거를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의 우주 전쟁과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중국의 이게 반도체 자립 시도인데 1분기 반도체 생산량이 40% 증가했고, 구형 반도체입니다. 구형. 물론 이제 아주 예전 이제 오래된 형태의 반도체인데 여기는 이제 중국이 장악을 하겠다는 목표고, 그다음 좀 무서운 게 CXMT라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막 투자를 많이 하는데 HBM2 있죠. 이거를 1, 2년 앞당겨 양산 시작하겠다.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거죠. 참 장비도 없는데 어쨌든 예, 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중국의 대표 반도체 장비사가 올 여름까지 기본적인 자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또 내용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지금 뭐 미국이 뭐라고 하건 말건 너네들 안 주면 우린 그냥 끝까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에 그 뭐죠? 예. 삼중 전회에서도 신품질 경제인가요? 그걸 주창을 했죠. 결국 이런 첨단 산업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선두에 서 있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북방화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약간 요약을 해봤는데, 북방화창은 이제 반도체 장비사인데 보세요. 안 하는 반도체 장비가 없어요. 그냥 다 합니다. 이 뭔가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되게 그죠? 예. 직접의 시각, 뭐 차세대 반도체, LED 패널, 태양광, 2차 전지 장비도 있고요. 예, 여기 고객사들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종합 장비 회사인데, 근데 반도체 장비는 당연히 아직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글로벌 선도 업체들에 비해서. 근데 중국 반도체가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3차 반도체 펀드 조성했죠. 64조. 최근에 중국이. 여기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저렇게 돈 쓰는데 장비 수입은 안 되고,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포스에서 24년 중국 주요 메모리 업체 설비 투자액을 9조 원으로 90% 증가할 걸로 봤고,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이제 이런 데서 아까 CXMT가 아마 창신 메모리일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D램을 연말까지 40% 증설하고, 아까 여기도 나와 있었죠. 예. 그리고 이 양쯔 메모리는 낸드인데 이 정말 무서운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애플의 낸드 플래시 공급 계약까지 맺었어요. 190 몇 단짜리였나 120 몇 단이나, 제가 단순 기억 안 나는데 거의 그냥 우리나라급으로 거의 또 따라왔어요. 진짜 이제 무서웠죠. 애플에 공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건 진짜 우리 한국 반도체한테는 큰 악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이 뭐라 그랬죠? 미국 정부가 실제 그랬죠. 예. 애플한테 불장난하지 마라. 예. 너 지금 뭐 하냐? 예.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애플은 양쯔 메모리의 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중국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쯔 메모리는 이제 다시 도태돼 버렸어요. 예. 그 정도로 미국은 절대 안 돼요. 이 반도체만큼은 중국 건 안 된다. 예. 감히 애플 아이폰에 넣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도 포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회사, 또 무섭죠. 계속 증설합니다. 그래서 여기 북방화창이라는 기업이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시각장비 점유율이 39, 중국의 증각장비에서 점유율 14%로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어떤 특정 기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의 방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화웨이 쇼크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화웨이가 작년에 메이트 60 프로 내놨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7나노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해를 해봤더니. 그냥 저걸 어떻게 만들었죠? 왜냐 EUV 그 네덜란드 장비 있죠. 이거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근데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깜짝 이제 뒤집어져 버렸죠. 근데 알고 봤더니 EUV 장비를 쓴 게 아니라 이제 RP라고 DUV 있어요. 좀 이제 EUV 말고 극자외선 말고요. 좀 더 두꺼운 이제 빛이죠. 그걸 이용한 건데 EUV는 노광 공정, 그러니까 9번 정도의 공정을 통해서 이제 한다면 저 이제 RP는 34번을 돌려야 되고 총 65번을 돌려야 돼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돈이 깨집니다. EUV로 12번 할 거를 얘는 65번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 주면 할 수 있는데 일반 기업이 저렇게 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저렇게 한다고요? 그건 뭐 안 만드는 게 낫죠. 왜?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EUV 괜히 쓰는 게 아닌데 EUV 장비는 못 받아요. 중국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걸 한 거죠. 자체적으로 옛날 장비 이용해서.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하이닉스 D램은, 그러니까 D램은 어느 나라 걸 썼나 봤더니 하이닉스 D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때. 그래서 미국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하이닉스한테 너 뭐냐 너네. 근데 하이닉스가 공급한 건 아니었고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어느 유통상에 이제 이걸 팔았는데 유통상에 화웨이에 몰래 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 하이닉스한테 피해는 없었지만 요 사건이 작년에 기억나시죠? 한번 큰 사건으로 보도가 됐죠. 그만큼 메모리 만들기가 이제 첨단 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자립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또 이게 중국 화웨이가 만든 AI 가속기예요. 어센드 910P라고 하더라고요. 화웨이 자체 AI 가속기는 여기에 HBM2가 탑재돼요. 근데 수율이 형편없어요. SMIC가 만드는데 수율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2대만 제대로 된 거고 8대는 벌어야 돼요. 그건 뭐 어마어마한 손해보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중국은 찍어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2를 요게 아마 CXMT가 아마 공급을 아마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폭이 없다.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겠다. 이 방식이에요. 근데 한번 그런 고민 해보셨죠? 아니 반도체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중국은 2차 전지도 자기네가 다 자립을 했고 다 잘하는데 왜 반도체만 못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는 오늘 들어가면 그러니까 LED는 하루에 끝나고요. LCD 같은 경우는 일주일 걸린대요. 오늘 공정 딱 들어가면. 여기 마이크론의 일본 반도체 공장인데 엄청 복잡하죠. 이게 다 하나의 그 웨이퍼가 담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공정에 들어가고 이거를 계속 돌립니다. 웨이퍼가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3개월 걸려요. 3개월. 네. 반도체는 딱 3개월 걸려요. 하나 들어가서 칩 하나 만드는데. 그만큼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게 칩 5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반도체는 미국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가 함께 개발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장비 회사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이 회사들은 중국에 지금 장비 수출 규제 들어갔죠. ASML, 네덜란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이런 장비를 다 모아다가 TSMC랑 우리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가 뭐하죠? 제조하죠. 예. 이 조그만 칩에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반도체 조그만 칩 안에. 그래서 반도체는 장비로 만들어야 돼요. 절대 사람 손으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장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첨단 반도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장비를 끊어버리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기술들이 미국 기술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야 우리 원천 기술이니까 너네들 아무 말 하지 마. 우리 말 따로.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굴기 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 세계 반도체 제조 지도거든요. 작년에 한번 그려본 건데 어쨌든 인텔 지금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린 거라
아무튼 이렇게 미국에 지금 공장 많이 짓고, 이게 이제 NH에서 나왔던 예전 자료인데 바이든 정부의 제조 프로젝트 중에 반도체가 압도적이죠. 뭐 배터리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러니까 얼마나 반도체 미국이 지금 미국에다 지어라 이거예요, 공장을. 예. 코로나 때도 한번 당했잖아요, 반도체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보면 유럽은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동북아시아에 다 집중돼 있어요, 이쪽에. 동아시아에. 그래서 일본 그리고 대만도 있고, 근데 대만은 좀 지정학적으로 위험하죠. 예, 중국이 있고, 근데 중국 공장도 역시 위험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평택, 용인,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천, 천주, 용인. 근데 용인 쪽에 지금 클러스터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쪽이 정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너무 편중돼 있는 걸 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줄 테니까 오라는 겁니다. 그 중국 공장 막 규제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쉽게 옮기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가 지도만 봐도 얼마나 이 아시아가 중요한지, 예. 미국 입장에서, 예.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예,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아이디어는 결국에 이게 반도체 전공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공정인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해놓은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좋다가 아니라 그 중국 반도체 비중이 좀 높아요. 좀 있어요, 중국 쪽에 매출 비중. 그래서 그것만 조금 추려본 거고, 그 기업들을 한번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PSK고, PSK 많이들 아시죠? 이게 PR스트리 강강에 여기 반도체 이게 원래는 웨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란. 여기에 이제 요 회색 있죠, 요 회색판, 요게 강강액이에요. 이거를 사실 제거해 줘야 돼요. 예, 제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강강액은 이제 빛을 받아서 회로를 그려주는 이제 소재인데, 요 강강액 만드는 회사가 동진세미캠 아시죠? 근데 그걸 한 다음에 이제 그 공정이 끝나면 이 PR 스트립 장비로 저걸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요 장비고, 요거 세계 1위 기업이 아마 중국 기업과도 경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기억은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글로벌 1위 기업이고, 그 다음에 또 신규 장비 중에 하나가 이게 램 리서치가 독점하던 장비인데, 여기 보시면 웨이퍼 끝쪽이 있잖아요. 끝에 이게 오염물질이 자꾸 올라와요, 쌓여요. 이거 없애야 돼요. 왜냐면 수율이 약화되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웨이퍼에.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주는 장비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예. 그래서 깨끗하죠. 수율이 올라가죠. 이거를 원래 램 리서치가 특허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래서 아마 PSK가 다 이기진 않고 아마 부분 소송에서 승리한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소송 리스크는 완화된 걸로 알려져 있고, 아무튼 램 리서치 독점을 깨버렸죠.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납품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아직 2분기 발표는 안 했고 1분기 기준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40%로 1위입니다. 국내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잘 나온 반도체 장비 회사들 대부분이요, 중국 비중이 높아요. 왜냐면 중국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는 투자를 안 했죠. 삼성, 하이닉스 줄여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HBM보다는 이제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예, 전공정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좀 부분이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냐면, 중국이 언제까지 투자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중국이 지금 구조상 절대 포기는 안 하는 지금 분위기죠. 끝까지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이나 이제 첨단 장비 수입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 쓰는 거야. 근데 다행히 또 그러니까 뭐 다행이란 표현 좀 그런데, 이 회사들 입장에선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게, 미국이 한국, 네덜란드, 일본 반도체 회사들 아주 첨단 장비 말고요, 일반적인 장비는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곧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국 반도체 장비 중에 이제 아주 첨단 장비만 아니라면 이게 공급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넥스틴인데, 넥스틴이 워낙 많이 알려졌죠. 중국 비중이 90%입니다. 절대적인데, 왜 그러냐면 이 넥스틴의 장비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이게 이 계측 장비라 그래가지고, 여기 동그란 이 구멍 보이시죠? 똑같은데 어느 거는요 구멍이 작아요. 그런 거를 카메라로 이제 이미지를 탁탁탁 요 반사광을 이용해서 찍어요. 그래서
웨이퍼 이미지랑 결함이 없는 거랑 있는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검출을 해요.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선이 삐뚤어졌다. 여기도 보면 뭐가 이상하게 하나 막혀 있죠. 이쪽이. 그죠? 예. 여기도 뭐 이상한 거 들어가 있고. 저런 거를 이제 찍어서 검출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미국의 KLA가 독점하던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넥슨이 들어가서 이걸 이제 야금야금 먹고 있죠. 그래서 브라이트 필드는 EUV 방식이고 여기는 DUV. 여기가 좀 더 이제 그 가격이 좀 낮은 편이죠. 예. 근데 이제 요 제품을 KLA 걸 옛날에 중국이 다 썼거든요. 근데 지금 넥스틴 걸 쓰고 있어요. 왜? KLA 수출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넥스틴이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죠. 이 장비들이 아마 중국에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번에 중국 매출 비중이 실적 발표 얼마 전에 했어요. 2분기 최신 데이터입니다. 중국 비중이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국내만 있었으면 실적 안 나왔을 거예요. 이번 2분기 매출액이 207%나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이 저렇게 굴기를 해버리니까 한국 기업 중에 일부는 이제 그런 쪽에 수출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핵심으로 하는 거는 ALD 증착은 뭐냐면 저런 거 있죠. 저런 소재를 웨이퍼에 입히는 거, 옷 입는 것처럼. 근데 자기가 옷을 못 입히니까 장비로 입혀줘요. 근데 ALD는 한 층 한 층 있죠. 이렇게 요거 있죠. 요 보라색, 빨간색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층층이 일정하게 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자층 증착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균일하고요. 한 번에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속도가 느려요. 단점은 있는데, 그래서 기판 표면에만 흡착하는 기체, 여기 A 있죠. 요걸 한 다음에 반응하지 않는 기체를 여기 보내요. 밖으로 빼요. 그래서 여기다 남겨놓고 기체 B를 또 이렇게 해요. 그 반응하지 않는 기체 또 빼요. 그래서 이렇게 붙입니다. 예.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나씩 올려요. A, B, C 뭐 이렇게 기체를 그렇게 쌓는 거고, 그래서 이 ALD를 하면 이렇게 균일해요. 이게 파란색이 막을 입힌 거거든요. 증착한 거예요. 깔끔하죠. 근데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죠. 그래서 ALD 많이 써요.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적인 장비 회사도 몇 개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가 이런 장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방막 구현이 가능하고요. 파운드리, 3D DRAM 쌓는 하이K 소재, 요런데 이제 들어가는 장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그 하이K 소재 같은 거 증착할 때 반드시 ALD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가 어느 게 들어가는 건지는 정확히 공개가 안 돼요. 근데 주성의 핵심은 요 장비고, 요걸 어디다 납품하죠? 하이닉스에 거의 납품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분할하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죠. 막 또 주주가치 훼손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태양광 사업인가요? 그걸 이제 물적 분할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약간 그런 좀 이슈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건 생소하실 텐데, 라운테크란 이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예전에 한번 자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방송에서 소개는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자동화 시스템 공급하는 업체인데, 로봇도 만들고,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 공급하는 장비사예요. 되게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장비사는 어디다 납품해요? 하이닉스나 반도체 만드는 게.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장비사에 납품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납품도 해요. 실제. 중국 기업하고. 원래는 이제 이런 회사에 납품하죠. 좀 독특하죠. 그래서 웨이퍼 이송 장비인데,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되게 복잡하죠. 웨이퍼가 위에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보이세요? 웨이퍼 이렇게 위에 보면요, 이게 웨이퍼 이송하는 이 트레이 같은 게요, 왔다 갔다 해요. 저 반도체 공장 위에. 아마 삼성전자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보시면 저거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OHT라고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웨이퍼를 들고, 이 OHT가 비행기 같은 거예요. 웨이퍼를 안에 넣고요. 요 통 있죠, 여기. 요 FOUP라고 그래요, 요거를 웨이퍼를 여러 장을 딱 넣고요. 저게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옮겨 다녀요.
그래서 FOP를 웨이퍼 담는 용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공정에서 이제 내려가 이제 장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멈춰서 쭉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 얘가 보세요. 여기서 쭉 내려와서 일로 보내요. 그러면 EFEM이란 장비가 얘를 흡수를 해요. 그 집어넣어요. 보이시죠? 이거 문이 열린 상태고 문 닫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네,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FOUP에 있는 이 웨이퍼를 반도체 이제 장비로 옮겨주는 거예요. 공정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이게 챔버입니다. 이게 각각의 하나하나의 공정들이에요. 진공 상태로 돼. 반도체 공정을 진행하는 뭐 증착 공정 뭐 많죠. 식각 공정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그러니까 웨이퍼가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서 식각 갔다 뭐 증착 갔다 막 왔다 갔다 하죠. PR 스트립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 위로 올려서 하늘로 보내서 얘가 움직여서 다시 내려와서 그 맞는 공정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수십 킬로미터고 거리만 3개월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500개에서 700개 공정이에요. 정말 복잡하죠. 칩 완성되는데 저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예. 그러니까 반도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요 장비가 이제 여기에요. 아까 FOUP 요 장비입니다. 여기는 대기 상태예요. 이거를 LP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좀 이해만 하시면 돼요. 뭐 이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여기로 자 비행기에 실어서 여기도 놓고 웨이퍼가 여기 있으면 FOP가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갑니다. EFEM 네, 요 장비예요. 들어간 다음에 중간에 대기 상태가 있어요. 대기 환경. 예. 아직은 대기 환경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그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반도체 공정이 반드시 진공 환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웨이퍼를 이렇게 두 군데로 분리해 가지고 딱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이제 귀신의 집 들어가기 전에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 예. 우주선에서 이렇게 우주선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공항공에서 이제 대기 환경으로 가고 대기 환경에서 진공항공으로 갈 때 스위칭하는 장소가 있대요. 예. 그런 것처럼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보내줘요. 로봇 팔 같은 게 이제 여기서 넣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기 장소를 로드락 그 다음에 이 안에 딱 보내면 웨이퍼가 여기 딱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걸 트랜스퍼 모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간 다음에 필요한 대로 이제 옮겨줘요. 하나씩. 야, 너 이쪽으로 가. 너 이쪽. 너 이쪽. 여긴 다 진공 환경입니다. 예. 요런 걸 하는 게 바로 이제 요 라운테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테크는 반도체 이제 전공정에서 이런 거 다 옮겨주는 거예요. 이송해주고. 이거랑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 사이맥스라는 회사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저도 이거 그리느라고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실제. 예. 책 찾아가지고 예. 전문적인 책을 제가 하나 산 게 있어가지고 뭐 책을 찾아가지고 직접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로드포트, EFEM 그 다음에 대기했다가 진공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필요한 공정 방으로 챔버는 이제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식각 뭐 증착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운테크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회사는 그 어떻게 보면 로봇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전 세계에서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브룩스, ULVAC, 라운테크. 그래서 라운테크의 진공 로봇 이제 팔이죠. 팔이 독립된 4개의 팔로 돼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독립 제어가 가능하고 예.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에 공급해요. 그래서 중국 최대 장비사 있죠. 아까 북방화차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룩스 아마 미중 갈등 때문에 원래 여기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넥스틴처럼 미국의 KLA 거 못 쓰니까 중국이 그럼 브룩스 대신에 미국에 라운테크 장비를 채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것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중국의 또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북방화창이 잘 되면 이 라운테크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양수를 했는데 아마 해외 쪽에 공급하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운테크는 장비사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급하게 한번 제가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자료도 있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좀 떠올라가지고 AI 맨하탄 프로젝트인데 결국 뭐냐? 결론은 미중 갈등은 이어지고 반도체는 경쟁은 끝없다. 예, 거기서 누구도 질 수 없다는 거고 근데
핵심은 미국이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중국은 뭐죠?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 한국의 반도체가 어쨌든 가성비도 좋고, 예, 첨단은 아니더라도 첨단 제품 미국이 다 막아버리니까, 예, 어쨌든 어느 정도 이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한국에서는 수입이 가능하니까 계속, 예,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이 중국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업들은 다 전공정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전공정에 있는.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만약에 늘린다면 국내 매출도 늘어나겠죠. 실제 주성은 하반기에 국내 쪽도 좋아질 거란,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그런 이번 실적에 2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 애널리스트 쓴 자료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새 뭐 반도체 워낙 안 좋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예, 한번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또 주말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